네. 그러니까 오늘 할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냐면은 이제 어떤 집합의 몇 가지 성질을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토폴로지 주는 방법에 대해서 오더 토폴로지라는 걸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두 개의 토폴로지가 주어졌을 때 그 두 개의 토폴로지 이용해서 더 큰 토폴로지를 만드는 방법, 그거를 이제 프로덕트 토폴로지라는 걸 배울 거예요. 이번엔 반대로 주어진 토폴로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작은 토폴로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정확히 말하면은 작은 토폴로지라는 말은 좀 잘못됐고요. 작은 스페이스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게 이제 सब스페이스라는 개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인터벌에 대한 정의는 그냥 이렇게 쓴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약간 그 주의 같은 걸 하셔야 되는 내용 중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예를 들어 x가 유리수라고 했을 때, 좀 쉬운 걸로 할게요. 정수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주어졌어도 실수해서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주어진 집합이 Z로 고정이 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아마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어진 집합이 어느 집합인지를 보면서 따져야 된다는 거를 주의를 하시는데, 이거는 과제할 때만 신경 쓰시면 될 거예요. 시험에는 보통 이 부분이 잘 안 나올 거예요. 왜냐면 별로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서. 아무튼 이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어떤 집합에 오더라는 게 있으면은 토폴로지를 어떻게 만드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일까? 라는 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일단 기본적으로 오픈 인터벌들을 전부 모으고요. 만약에 미니멈이나 맥시멈이 있다면은, 그러니까 미니멈이 있으면은 이런 친구들을 추가를 시켜주고요. 그다음에 맥시멈이 있다면은 이런 친구들을 추가를 시켜줄 거예요. 그러니까 있으면 추가하고 없으면 그냥 추가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러한 그 집합들의 컬렉션이 베이시스가 된다면 그 베이시스를 이용해서 토폴로지를 만들 수 있겠죠. 그게 저번에 했던 내용의 핵심이었고, 따라서 이게 베이시스임을 보이기만 하면은 이제 가장 내추럴하게 줄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얻어낸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게 베이스가 실제로 될 것이고, 따라서 이렇게 유도된 토폴로지를 오더 토폴로지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이시스임을 확인해 보려면은 총 두 가지 성질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첫 번째가 베이시스가 전체 스페이스를 커버한다. 두 번째가 만약에 두 개의 베이시스 엘리먼트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라면은 더 작은 베이시스 엘리먼트가 존재할 것이다. 이 두 가지 내용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원래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생각보다 뒤에 준비한 내용이 좀 돼가지고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건 사실 책에서 시키는 대로 한번 연습해보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그냥 미니멈과 맥시멈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제일 편해요. 그러니까 있으면은 그냥 그거에 내용만 추가해주면 돼가지고, 네, 그래서 미니멈과 맥시멈이 없다라는 상태에서 먼저 보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만약에 문제가 시험에 나왔다면은 원래는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첫 번째로 미니멈과 맥시멈이 둘 다 없는 케이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세요. 그러니까 가장 심플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걸 먼저 살펴보시고, 두 번째로 그럼 만약에 미니멈이 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해가지고 이거 관련 내용들에 대해서 추가로 살펴보면 되겠죠.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것은 이런 거일 거예요. 이게 공집합이 아닌 경우에 더 작은 친구가 있을 것이냐, 두 번째로 이런 친구와 이런 친구가 공집합이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두 가지만 추가로 확인해 보면은 이제 나머지는 1번 케이스에 속하기 때문에 확인할 필요가 없고 추가로 이런 케이스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맥시멈이 있다면은 어떻게 될 것이냐 라는 것도 이제 똑같이 두 개를 추가로, 여긴 좀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전부 다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결론부터 말하면은 오더가 있으면은 토폴로지를 줄 수 있더라. 이게 초반부에 계속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요.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토폴로지를 줄 수 있다.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토폴로지를 줄 수 있다.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돼요. 그 말이 뭐냐면은 토폴로지를 줄 수 있는 방법은 되게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심플한 케이스가 오더가 있을 때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면 원래는 베이시스가 있다라고 해도 될 텐데, 베이시스는 있을 수도 있고, 정확히 말하면 있을 수도 항상 있겠지만, 그거를 있다라고 보기 힘들 때도 있기 때문에, 이제 베이시스 있으면 만들 수 있다라는 거는 이제 추상적인 개념이고, 실제로 그런 베이시스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에 대한 거는 이제 오더가 있으면은 베이시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책에서 레이라고 하는 거를 정의하는데, 이 부분을 보고서는 진짜 뭔가 그 광선 같은 느낌이 들었다면은 되게 직관력이 좋은 편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레이처럼 생겨가지고 수학하는 사람들이 이걸 레이라고 부르나봐요. 그럼 만약에 이러한 레이들이 있으면은 어떤 거를 할 수 있을까 라는 걸 살펴볼 건데, 그 전에 먼저 이걸 하나 좀 주의하실 걸 설명드리자면은, 여기에 나오는 이 인피니트 기호들은 진짜 말 그대로 기호예요. 그러니까 혹시 뭐 고등학교 때 극한 같은 걸 배웠을 때 무한대를 이렇게 쓰거나 혹은 해석학에서도 무한대라는 개념이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사용하는 무한대와 관련이 아예 없진 않은데, 여기서는 그냥 일종의 기호로서 들어간 것 뿐이에요. 그래서 정의상에 보면은 오른쪽에는 무한대라는 개념이 없죠. 그래서 인피니트는 그냥 기호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 현상이 뭐냐면은, 만약에 어떤 집합에 미니멈이 있으면은 이러한 레이는 하프 인터벌 꼴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 둘을 좀 그러니까 그 인피니트에 대한 기호를 무한대라는 개념으로 갖는 것도 좋긴 하지만, 그냥 단순히 기호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게 사실 이 토폴로지 쪽을 접근하는데 좀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오픈 인터벌이 있었을 때는 베이시스를 유도한다는 걸 봤잖아요. 그럼 레이가 있으면 뭘 유도하는지를 살펴보니까, 레이가 있으면은 그 친구들은 서브 베이시스를 유도하더라 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서브 베이시스라는 거는 그 서브 베이시스 엘리먼트들의 유한개의 인터섹션을 하면은 그게 베이시스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보면은 이런 오픈 인터벌은 두 개의 레이의 인터섹션으로 표현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정리해보면은, 레이가 있으면은 이 오픈 인터벌이라는 베이시스를 만들 수 있고, 그 오픈 인터벌의 베이시스는 오더 토폴로지를 만드는 거겠죠.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잠시만요. 그 다음에 혹시 아직도 이 부분이 좀 헷갈리실 수가 있어가지고 이걸 미리 말을 하고 갈게요. 토폴로지가 있고요, 베이시스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서브 베이시스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냥 이거 대답 안 하셔도 되는데 그냥 제가 한번 질문만 한번 드려볼게요. 베이시스는 토폴로지일까요? 또 하나의 질문은 서브 베이시스는 베이시스일까요? 이 두 개에 대한 질문에 확실한 답을 하실 수 있다면 지금 이 세 개의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신 거예요.
근데 아직 좀 긴가민가 하거나 혹은 잘못된 대답을 하시고 있다면은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이 아직 이해가 덜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정답은 베이시스는 토폴로지가 아니고요. 서브 베이시스는 베이시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책에는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베이시스로 토폴로지를 제너레이트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만들어낼 수 있다. 그 다음에 서브 베이시스는 베이시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이 제너레이트라는 단어를 괜히 쓴 게 아니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개념만 좀 확실하게 인지하시면은 선형대수나 다른 현대대수 같은 수업을 들을 때도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 수학에서 제너레이션이란 말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그 개념만 이해를 하고 계신다면은. 이제 다음 내용 들어가 볼게요. 앞에까지는 이제 오더 토폴로지라는 거를 어떻게 만드는지만 살펴봤고요. 구체적인 예시를 안 본 게 사실 오더 토폴로지는 그 이제 집합론에 이러한 그 내용들이 있어요. 액션 오브 초이스라는 그 공리가 하나 있는데, 그 공리가 있으면은 모든 집합은 웰 오더, 그러니까 오더링을 잘 줄 수 있어요. 그 말은 모든 집합에는 오더 토폴로지를 줄 수 있다는 말이 되거든요. 근데 오더를 줄 수 있다는 말과 그 결과물이 깔끔하다는 거는 별개예요. 그래서 사실 오더 토폴로지는 그냥 그 리얼 넘버에 대한 토폴로지를 잘 줄 수 있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 책에 아마 과제도 몇 개 나왔을 텐데 거기에 관련된 뭐 그 딕셔너리 오더가 있어요. 그 딕셔너리 오더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냥 수학을 위한 수학이에요. 물론 저는 아직 학부생이라서 그거를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 수학을 위한 수학인 게 어떻게 느껴지냐면은 뒷부분 가면은 딕셔너리 오더는 쓰지 않아요. 진짜 그냥 수학적인 개념의 발레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도구 정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오더 토폴로지는 딱 이 정도로 끝내는 게 가장 깔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덕트, 두 개의 스페이스가 있을 때 더 큰 스페이스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얘기인데, 이 부분도 좀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부분인데 한번 그래도 정리를 한 걸로 토대로 설명해 볼게요. 일단 이건 집합론부터 시작을 할게요. 그 이제 집합론에서 두 개의 집합이 있을 때 이거를 이제 카르테시안 프로덕트라고 부르는데, x by y를 이러한 순서쌍들을 싹 다 모아놓은 집합을 이제 카르테시안 프로덕트라 부르고, 이거는 뭐 이제 집합이 돼요.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 그 두 번째 이제 이거를 위상수학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은, 그렇다면은 x라는 집합과 y라는 집합의 토폴로지가 각각 있었을 때 이 x 카르테시안 y라는 집합에는 어떻게 토폴로지를 줘야 될까? 근데 저는 여기다 이런 말을 좀 써볼게요. 그러니까 원래 기존에 있던 토폴로지와 관련된 자연스러운 토폴로지는 어떻게 주어야 할까? 라는 게 이제 위상 수학을 배우실 때 들어야 되는 첫 번째 의문점일 거예요. 이 프로덕트라는 걸 봤을 때.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내용이 책에 뭐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는데, 그걸 좀 요약해서 설명드리자면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방식은 크게 두 가지예요. 책에는 지금 이거를 하나처럼 설명하고 있어요, 초반부에. 근데 나중에 이거를 분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미리 드리자면은, 첫 번째는 박스 토폴로지부터 할게요. 박스 토폴로지라는 방식으로 주면 돼요. 이거 어떻게 주는 거냐면 말 그대로 박스의 형태로 주는 건데, 이 집합이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원래 전체 스페이스가 이런 꼴이니까 그 오픈 셋들도 이런 식으로 생기면 좀 깔끔하지 않을까? 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제 박스 토폴로지고요. 그 다음에 프로덕트 토폴로지는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문제점이 좀 생기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수학적인 도구들을 좀 접목을 시켜요. 그래서 이 박스를
한쪽에다만 제한을 두고 나머진 전체 공간을 가져오는 식으로 큰 박스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 큰 박스들을 적절히 조합을 해서 작은 박스들을 만들어서 이 친구들을 뭐 베이시스로 갖는 이런 식으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일단 최종적인 결과물은 이러한 친구들은 베이시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커다란 친구들만 싹 다 모아둔 거는 이제 서브 베이시스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서브 베이시스가 있으면 베이시스가 생기는 거고, 베이시스가 있으면 토폴로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식으로 정의만 할 수 있다면은 자연스럽게 토폴로지를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 적어놨었네요. 네. 그래서 아까 했던 내용인데, 토폴로지라는 거는 모든 오픈셋들을 모아둔 거고요. 베이시스라는 거는 그러한 오픈셋을 만들 수 있는 제너레이터들을 모아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브 베이시스는 그러한 베이시스 엘리먼트들의 제너레이터, 그러니까 제너레이터의 제너레이터를 만들어 두는 게 서브 베이시스예요. 그래서 여기 적어놨지만 이러한 친구들은 그러니까 오픈 인터벌만 싹 다 모아놓은 거죠. 얘네들은 오픈셋이 아니에요. 토폴로지가 아니에요. 왜냐면 토폴로지 조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토폴로지가 아니고, 마찬가지로 레이드를 모아둔 그 서브 베이시스들은 그 자체로는 베이시스가 안 돼요. 왜냐면 베이시스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전히 그걸로 베이시스를 만들 수는 있죠.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개념이 다른 개념이라는 거를 인지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 프로덕트 토폴로지를 만들기 위해서 몇 가지 관찰을 해볼 건데, 일단 이렇게 해볼게요. 원래 스페이스가 주어졌을 때 그 둘의 카르테시안 프로덕트를 하나의 이제 전체 공간처럼 생각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든 생각이, 그럼 이거에 대한 오픈셋들도 이러한 꼴, 그러니까 X 좌표에 대한 오픈셋은 X의 원래 오픈셋을 가져오고, Y의 좌표에 대한 오픈셋은 원래 Y의 오픈셋 구조를 가져온다면은 이게 토폴로지가 되지 않을까? 라는 게 질문인데, 아쉽게도 이거는 토폴로지가 되지 않아요. 일단 몇 가지 성질들을 살펴보면은, 이거는 좀 집합론적인 내용들이라서 그냥 이렇구나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러한 결과가 있습니다. 공집합과 공집합 혹은 공집합과 다른 집합을 그 카르테시안 프로덕트를 하면은 그냥 공집합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새로 만든 저 컬렉션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공집합은 컬렉션에 들어가고, 마찬가지로 전체 집합들도 각각 오픈이기 때문에 컬렉션에 들어가는 건 맞아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두 개의 집합을 꺼내 오면은 이거에 대한 인터섹션은 정확하게 이렇게 되거든요. 사실 이것도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이거 그냥 집합론 내용이라서 이거는 약간 분배법칙처럼 텀 바이 텀으로 하면 된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까지는 오케이. 그래서 뭔가 토폴로지가 될 것 같아 보이는데, 문제가 여기서 발생해요. 토폴로지 두 번째 조건이 그 토폴로지가 되고 싶어하는 그 집합의 원소들을 아무렇게나 가져왔을 때 그 집합들의 유니온이 다시 토폴로지에 들어가야 해요. 이게 토폴로지의 두 번째 조건인데, 그 말은 이게 이런 식으로 될 것이냐 라는 건데, 이게 안 됩니다. 네, 이것 때문에 이 집합은 토폴로지가 되지는 않아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네, 질문 없으면은 넘어갈게요. 그럼 이제 그게 왜 안 되냐면은, 이제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왔는데, 네.
제가 지금 단어 선택을 좀 잘 해볼게요. 일단 프로덕트 토폴로,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거는 정확히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집합으로서 두 개를 곱하는 거를 이제 카르테시안 프로덕트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 카르테시안 프로덕트에 토폴로지를 자연스럽게 두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박스 토폴로지라는 게 있고 프로덕트 토폴로지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프로덕트 토폴로지가 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카르테시안 프로덕트에 토폴로지 주는 방식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부분은 나중에 나와요. 아쉽지만 나중에 나와서 그때는 이해를 아마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면 이것 때문에 많은 이론들이 좀 깨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그냥 같다라고 생각하세요. 네. 근데 나중에는 이거를 구분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일단 두 가지 방식이 있고, 그래서 책에서 하는 방식이 이제 책의 이 부분이 좀 되게 두루뭉실하게 똑같은 짓을 두 번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제가 지금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관찰했던 게 그냥 이런 식으로 새로운 집합들을 그러니까 모아놨을 때 얘는 토폴로지는 되지 않더라 라는 게 이제 이 그림인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이 그림이거든요. 지금 이제 가운데 파랗게 제가 방금 조그맣게 칠한 이 부분이 두 집합의 교집합 부분이에요. 근데 저 부분은 여전히 박스 형태죠. 그래서 여전히 제가 새로 만든 그 집합의 컬렉션들을 들어는 가는데, 문제는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원래 아비터리도 할 필요 없이 두 개만 가져와도 이 두 개의 유니온은, 정확한 표현은 이렇게 될 거예요. 네, 어떠한 X의 오픈셋과 Y의 오픈셋을 가져와서 두 개를 프로덕트를 시키더라도 절대로 이러한 형태의 집합은 저런 꼴로 표현을 못해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은 저거는 여기 집합에 들어가는 원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토폴로지는 유니온에 대해서 유니온의 결과가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와 있으니까 이 친구들은 토폴로지가 아니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설명인 거예요. 이제 두 번째 관찰할 건데, 그럼 일단 토폴로지는 안 되는 것까진 됐어요. 근데 이 토폴로지가 안 되더라도 혹시 베이시스는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이제 두 번째 드는 생각일 거예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토폴로지가 됐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됐으니까 그럼 최소한 베이시스는 되지 않을까? 라는 게 이제 두 번째 질문인 건데, 이건 다행히 돼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베이시스 첫 번째 조건, 전체 스페이스를 커버한다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가 두 개의 교집합이 있으면은 그것보다 더 작은 베이시스 엘리먼트가 있을 것이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성립이 돼요. 따라서 이러한 집합이 베이시스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주어진 원래 TX, X에 대한 토폴로지와 Y에 대한 토폴로지를 가지고 X by Y라는 새로운 공간의 토폴로지를 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박스 토폴로지라고 부를 거예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그러면은 다음 내용을 넘어가 볼게요. 그럼 제가 지금 두 가지 토폴로지를 단어를 보여드렸잖아요.
박스 토폴로지라는 걸 먼저 지금은 이제 관찰해서 결과 끝났고, 그 다음에 그럼 아까 설명했던 프로덕트 토폴로지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길래 얘는 이름이 다른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얘는 일단 몇 가지 정의를 깔고 가야 돼요. 참고로 이 부분은 되게 순수하게 수학적인 목적을 위해서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은 먼저 그 프로젝션이라는 함수를 정의하는데, 혹시 제가 함수를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는데 좀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이게 함수를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정의역을 이걸로 갖고 공역을 이걸로 갖는 함수다 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그 함수의 그러면 진짜 원소들은 어떻게 대응이 될 것이냐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줘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네, 그러면은 다들 알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원래 이 카르테시안 프로덕트를 하면 원소를 순서상으로 적어주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에 그 위상수학 할 때는 이게 좀 불편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떨 때는 편한데 지금은 좀 그걸 좀 구분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여기를 곱하기로 표현했으니까 여기도 곱하기로 표현을 하는 식으로 원소를 표현할게요. 이거는 뭐 숫자 2개 곱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냥 순서상을 이런 식으로 표기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프로젝션 맵을 두 가지 정의하는데, 하나는 x 곱하기 y로 되어 있으니까 전부 x로 꽂아버리는 그런 함수를 만들 거고, 하나는 y로 꽂아버리는 함수를 만들 거예요. 이걸 각각 프로젝션이라고 부를 거예요. 요즘에 그 고등학교 때 수학에서 기하가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들었던 분 계시면은 그 정사형이라는 개념이 프로젝션이거든요. 그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림자를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쓰면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냥 그런 개념에서 나온 개념이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쓸 표기가 함수에 마이너스 1을 써준 다음에 여기에 그 원소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집합들이 들어가거든요. 이거는 그 역함수가 아니라 그 인버스 이미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잘 모르시는 분 계시면은 따로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럼 그 부분만 따로 제가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일단 이러한 집합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도메인에, 지금 도메인이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도메인의 원소 중에서 함수를 대입했더니 그 함수 값이 U에 들어가는 그런 도메인의 원소들을 모아둔 거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마찬가지인데 이거를 계산해보면은 이러한 집합의 꼴로 나와요. 마찬가지로 파이2라고 하는 y에 대한 프로젝션에 대해서 계산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거를 왜 정의했냐면은 이제 s라고 하는 그 컬렉션을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아까 처음에 그려줬던 이러한 그림꼴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무한히 긴 어떤 그 렉탱글이 하나 나와요. 근데 하나는 x에 대해서 수직으로 나와 있고 하나는 y에 대해서 수직으로 나와 있어요. 이러한 친구들을 다 모아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그런 집합들을 이렇게 다 모아둔 건데, 이렇게 모아둔 친구들이 서브 베이시스가 될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에 있는 모든 원소들을 유니온 시키면은 전체 집합이 되기 때문에 이게 서브 베이스의 데피니션이 끝이었거든요. 네, 서브 베이스의 데피니션은 그 어떤 컬렉션이 있는데 그 컬렉션의 원소들을 다 유니온 했더니 전체 집합이 되면은 그때 그 컬렉션을 그냥 서브 베이스로 부른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 만족했기 때문에 제가 새로 정의한 이 집합은 서브 베이스가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서브 베이시스를 이용해서 베이시스를 만들죠. 그 베이시스를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니까 제가 이제 몇 가지만 좀 해봤었는데, 먼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여기 둘 다 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집합이 총 2개가 있고 2개 유니온 시켰거든요. 그 중에서 첫 번째에서 2개를 가져왔을 때 그 2개에 대한 교집합, 이러면 이제 서브 베이시스로 만든 베이시스 엘리먼트가 되죠. 베이시스 엘리먼트는 서브 베이스로 만든 베이시스는 이제 서브 베이스의 원소들을 파이나이 인터섹션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2개를 해본 거예요. 2개를 해봤더니 결과적으로 다시 원래 첫 번째 집합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유한계에 대해서 그러면 전부 다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두 번째 집합에서 2개를 가져왔을 때 그 결과도 마찬가지로 그냥 다시 두 번째 집합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럼 이제 케이스가 지금 총 3가지인데, 첫 번째 케이스는 이쪽의 원소들로만 파이나이 인터섹션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그거는 다시 이쪽의 원소로 들어가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그 다음에 이쪽의 원소만 파이나이 인터섹션을 하는 경우도 다시 두 번째 집합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세 번째 케이스가 있죠. 이쪽에서 파이나이게, 이쪽에서 파이나이게 가져와서 그걸 다시 프로덕트를 하게 되면은 어떠한 모양이 될 것인가, 그 부분을 좀 살펴볼 건데, 그래서 하나는 X의 토폴로지를 X의 오픈셋을 하나 가져왔고요. 하나는 Y의 오픈셋을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그 2개를 프로젝션 맵을 인버스 시켜서 계산을 해봤더니 앞에 거는 이렇게 나왔고 뒤에 거는 이렇게 나왔어요. 이건 이제 텀 바이 텀으로 인터섹션을 하면 되죠. 그래서 결과물이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 결과물이 원래 어디에 들어있냐면요, 여기에 들어있었어요. 이거는 제가 처음에 했던 박스 토폴로지의 베이시스죠. 박스 토폴로지의 베이시스에 들어갔기 때문에 S로 만든 베이시스는 이 친구를 포함을 하고 있는 거예요. S에 있는 베이시스 엘리먼트는 이 친구에 포함이 되고, 거꾸로 이 친구들에서 S에 들어가는 꼴들이 있어요. 좀 반대로 설명했는데, 여기에 있는 일단 제가 표현만 정리 좀 해드릴게요. 지금 제가 S로 인듀스 되는 베이시스를 B라고 썼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아까 정의했던 박스 토폴로지의 베이시스예요. 근데 이 둘이 결과적으로 같더라라는 게 현재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이쪽의 원소를 가져왔을 때 그게 여기 들어가고, 이쪽의 원소를 가져왔을 때 여기 들어가는 걸 각각 보이면 되는데, 이거는 사실 그냥 말장난 수준의 그 내용들이라서 그냥 일단 네, 이쪽에 원소가 들어가는 거는 이제 여기서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원소가 여기 들어가는 것만 보이면 되는데, 그건 사실 그냥 그 데피니션대로 따라가면 돼서 혹시 해보시고 안 되면은 저한테 알려주면 되고, 사실 이 부분은 못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아무튼 이제 결론만 내려보면은, 이제 이러한 식으로 그 프로젝션 맵을 통해서 만든 어떤 서브 베이시스가 있는데, 이 서브 베이시스를 이용해서 만든 토폴로지를 프로덕트 토폴로지라고 불러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리면,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은, 카르테시안 프로덕트의 집합에 토폴로지를 두는 방식이 박스 토폴로지가 있고 프로덕트 토폴로지가 있는데, 현재 결과는 같았어요. 왜냐면 베이시스가 똑같았으니까. 그러니까 베이시스가 똑같으면 그걸로 인듀스 되는 토폴로지는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베이시스가 다르다고 해서 토폴로지가 다를 것이냐는 아니에요.
근데 같다면 적어도 같은 토폴로지가 인듀스가 돼요. 그래서 이제 박스 토폴로지랑 프로덕트 토폴로지가 같았는데, 이게 제가 처음에 설명했던 부분이에요. 이게 항상 같을까에 대한 대답이 이 카르테시안 프로덕트를 아비터리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인덱스의 크기, 그러니까 그 제가 카르테시안 프로덕트를 할 스페이스들의 개수가 무한계가 되면은 일반적으로 박스 토폴로지가 프로덕트 토폴로지보다 더 많은 오픈셋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이제 파이널하다라고 불렀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박스 토폴로지가 더 큽니다. 그 언제 같냐면은 이제 파이나이트 케이스에 대해서는 둘이 같아요. 그래서 2개 했을 때 같았으니까 3개 해도 같을 거고 4개 해도 같겠죠. 네. 그래서 파이나이트 케이스에 대해서만 같다라는 게 그 나중에 아마 중간고사 보기 한 1, 2주 전에 아마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유한계의 카르테시안 프로덕트에 대해서만 박스 토폴로지랑 프로덕트 토폴로지가 같더라. 그래서 이걸 지금 당장은 어떤 말이신지는 모르셔도 되고 그냥 이렇게 2가지 방식으로 줄 수 있더라만 기억을 하세요. 주는 방식이 2가지가 있다. 네. 이제 마지막 주제인데, 이제 큰 스페이스가 있으면은 그 스페이스에 작은 스페이스를 만들고 싶어 해요. 항상 수학 모든 분야에서 다 똑같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서스페이스 토폴로지라는 걸 만들 건데, 일단 A라고 하는 집합을 X의 그냥 서브셋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오픈일 필요 없어요. 그냥 서브셋이라고 했을 때, 이것도 어쨌든 집합이잖아요. 그건 이 집합에 그 원래 있던 토폴로지와 관련된 토폴로지를 줄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질문이고, 그 대답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TA라고 하는 집합을 이런 식으로 가져오게 되면은 이게 정확하게 토폴로지 조건을 다 만족해요. 이제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은 토폴로지 조건 확인해 보려면은 첫 번째, 이걸 보여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 다시 들어가는지 살펴봐야 되고, 그 다음에 파이나이트에 대해서 이게 다시 들어가는지 이 3가지 체크해 보면 되잖아요. 일단 이렇게 시작을 할게요. 뭐 공집합하고 A가 들어가는 거는, 공집합은 공집합, 교집합 A고, A라고 하는 거는 X 교집합 A이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현재 TA라고 생긴 그 원소에 들어가는 친구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됐고, 두 번째로 모든 TA라고 하는 엘리먼트는 X의 어떤 TX에 포함되는 원소의 A와의 교집합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잖아요. 왜냐면 이게 정의라서. 네. 그래서 이제 저거를 일반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여기는 UI라고 적어놨는데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만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해보면은 이거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이 각각이 TX에 들어가니까 전체도 TX에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TX의 원소 교집합 A의 꼴이니까 정의상 TA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같은 행위를 반복해보면은 유한계를 가져왔을 때
이 친구는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원래 토폴로지의 원소들의 파이나이 유니온은 여전히 토폴로지의 원소니까 이게 다시 TA에 들어가게 돼요. 그럼 토폴로지의 세 가지 조건을 만족했으니까 이 TA라는 집합은 토폴로지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인듀스된 토폴로지를 सब스페이스 토폴로지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더 정의 용어들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새로 인듀스된 토폴로지의 원소들을 어떻게 부르냐면요. 오픈이긴 한데 relative to A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오픈은 아니란 소리죠. 그러니까 그 완전이라는 말은 X라는 스페이스에서는 오픈일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A라는 스페이스로 리스트리션을 시키면은 그때는 이제 오픈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open relative to A라고 불러요. 그래서 예시가 그냥 이거예요. 리얼 넘버에서 0부터 1까지의 그 클로즈드 인터벌을 가져오면은 이거는 오픈이 아닌 거는 나중에 아마 따로 보긴 해야 될 텐데 지금은 직관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오픈이 아니에요. 하지만 A라는 집합,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있어서는 오픈이 맞죠. 그래서 이거를 relative to A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A라고 하는 리스트리션, 그러니까 सब스페이스로서의 오픈 셋들은 항상 이런 꼴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A마저도 원래 X에서 오픈이라면은 UA들도 X에서 오픈이 돼요. 그 다음에 뭐 반대도 성립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로 해보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해보면은 그럼 이제 원래 토폴로지가 자연스럽게 인듀스된 서브스페이스 토폴로지가 됐다면은 원래 베이시스도 자연스럽게 서스페이스의 베이시스가 되지 않을까? 라는 대답을 질문을 할 수 있고 그 질문의 대답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작업을 해보면 되겠죠. 베이시스의 조건 두 가지를 살펴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질문이에요. 이제 저번 시간 어제까지는 저희가 두 가지를 살펴봤어요. 총 세 가지, 토폴로지랑 베이시스랑 서브 베이시스 세 가지를 살펴봤고 이번에는 오늘 이제 토폴로지 주는 방식 중에 새로운 방식인 프로덕트 토폴로지를 배웠어요. 혹은 이제 박스 토폴로지라고도 부르죠. 그러니까 두 개가 있죠, 정확히는. 그럼 이게 각각의 서스페이스들의 프로덕트에도 적용이 될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됩니다. 왜냐면은 이 친구들이 베이시스죠. 근데 베이시스를 리스트리션 시켜도 여전히 베이시스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의 리스트리션은 이런 꼴로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은 이걸로 인듀스되는 그 프로덕트 토폴로지는 원래 큰 스페이스에서의 프로덕트 토폴로지의 서브 스페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프로덕트도 여전히 서스페이스에 대한 어떤 그 유도 과정이 성립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까지 내용만 살짝 요약을 해보면은 먼저 X라는 스페이스가 있고 Y라는 스페이스가 있고 X의 서브셋이 있고 Y의 서브셋이 있을 때 첫 번째로 토폴로지들을 전부 그 카르테시안 프로덕트를 해서 만든 친구들은 베이시스가 된다. 두 번째, 프로젝션 맵을 이용해서 만든 친구들은 서브 베이시스가 된다. 그 다음에 파이나이트 갭, 그러니까 유한번 그 카르테시안 프로덕트를 하는 경우에는 그 둘로 나온 토폴로지는 같다 라는 게 첫 번째 결과고요. 두 번째 결과는 서스페이스로 리스트리션 시키는 거는 여전히 토폴로지가 된다. 베이시스도 리스트리션 시키면 여전히 베이시스가 된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면 또 이어서 나가보도록 할게요. 이제 제가 맨 처음에 오더 토폴로지를 봤거든요. 책에 이 오더 토폴로지에 대해서 주의점을 하나 설명을 해줘요.
그게 뭐냐면은 이게 되게 말장난 같아서 헷갈릴 수 있는데, 만약에 X라는 집합이 오더셋이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그 오더셋을 이용해서 저희는 토폴로지를 줄 수 있다는 거는 처음에 봤어요. 한편 제가 X에 서브셋을 하나 가져오면은 그 서브셋도 여전히 오더셋이 돼요. 이거는 한번 체크를 해보셔도 되고 그냥 직관적으로 받아들이셔도 돼요. 그래서 원래 스페이스가 오더셋이면은 그거에 대한 서브셋도 오더셋이더라. 그러면은 이제 이 A라는 집합의 토폴로지를 최소한 두 가지는 줄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방식이 어쨌든 A도 오더셋이니까 오더 토폴로지를 줄 수도 있고, 한편 A는 X의 सब셋이니까 서스페이스 토폴로지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말은 이 오더 토폴로지로서의 X에서 원래 주어진 토폴로지를 리스트리션 시킨 거죠. 네. 그럼 이 두 가지로 만든 토폴로지가 같겠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는 같지 않다라는 거를 주의하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의 예시가 아마 두 개인가 있었는데, 첫 번째 예시는 같다라는 거에 대한 예시고요. 두 번째에 대한 예시를 살펴보면은 일단 간단하게 X는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 할 거고요. 그 실수는 이제 오더셋이니까 오더 토폴로지가 하나 있겠죠. 그 다음에 A라는 집합을 이런 식으로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있고 2가 있고 이렇게 있을 때 이 A라는 집합이 오더셋이다 라는 걸 이용해서 만든 오더 토폴로지는 베이시스를 이 세 가지 형태를 가져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 있나요? 네. 지금 제가 관찰하고 싶은 부분은 A라는 집합을 0, 1, 그 다음에 2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생긴 집합을 보고 싶고요. 이 집합에는 원래 실수에서 유도됐던 그 오더 릴레이션이 그대로 유지가 되죠. 그 다음에 오더 토폴로지라는 거는 다음과 같은 형태의 베이시스로 유도가 돼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오픈 인터벌들을 싹 다 모아둔 거. 두 번째, 미니멈이 존재하면은 미니멈으로 유도된 하프 인터벌들을 다 모아둔 거. 세 번째, 마찬가지로 맥시멈이 존재한다면은 맥시멈을 포함하는 하프 인터벌로 만들어지는 이 세 개의 집합들을 베이시스 원소로 갖는 토폴로지를 오더 토폴로지라고 불러요. 여기까지는 정의고요. 그럼 이 정의를 따라서 이 A라는 집합의 토폴로지를 그 베이시스를 줘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베이시스예요. 그럼 이제 이거 규칙을 따라서 제가 한번 베이시스 형태들을 잘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이러한 오픈 인터벌들을 가져올 수 있겠죠. 근데 A랑 B가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만족해야 돼요. 이제 이런 게 이제 첫 번째 엘리먼트 형태고요. 근데 A라는 집합에는 미니멈이 존재하죠. 그 미니멈이 제로예요. 그 다음에 맥시멈도 존재해요. 2죠. 그러면 미니멈도 존재하니까 이제 새로운 베이시스 엘리먼트를 추가해줘야 돼요. 그게 이런 걸로 나타나요. 여기까지는 괜찮을까요? 네, 그럼 이제 계속 진행해 볼게요.
다음 세 번째로 맥시멈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인터벌도 존재해야 돼요. 근데 이게 이러한 형태가 되겠죠. 근데 제가 초반부에 이거는 한번 그 부분을 갔다 올게요. 네, 초반부에 이 인터벌들이라고 하는 거는 관찰하고 싶은 집합에 영향을 받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를 정수로 잡았죠. 정수에서 이러한 오픈 인터벌을 잡으면은 이러한 오픈 인터벌에 속하는 실수를 모아두는 게 아니라 이러한 인터벌 중에서 정수의 원소만 뽑아오는 걸 봤었어요. 그럼 이걸 마찬가지로 이러한 인터벌은 사실 실수에 있는 인터벌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A에서의 인터벌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지 A라고 하는 원소들만 모아둔 오픈 인터벌로 보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은 사실 이것도 정확히 말하면은 이렇게 되겠네요. 그런데 제가 아까 여기를 1로 썼던 이유는 2보다 작은 원소 중에서 A에 속하는 원소는 전부 1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A의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기를 1로 썼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원래는 이러한 2보다 작은 B들을 모아놔야 되는데 2보다 작은 A의 원소는 1보다도 작아요. 난 마찬가지로 2보다 작은 A는 현재 주어진 집합에서는 1보다 작을 수밖에 없겠죠. 혹시 여기에서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사실은 원래 제대로 쓰려면 여기 전부 A를 이렇게 교집합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주어진 집합이 지금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이러한 형태를 쓸게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 집합을 관찰을 해보잖아요. 사실 이 집합은 실수 집합 입장에서는 원래는 이렇게 생겼어야 해요. 왜냐면 1하고 2 사이의 원소는 전혀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여기까지는 되셨나요? 네, 되신 것 같고, 그럼 이제 다시 아까 제가 적었던 표현으로 들어가 보면은 A라는 집합을 오더 토폴로지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의 베이시스는 이러한 세 가지 형태로 된다라는 거를 이제 방금까지 살펴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2라고 하는 싱글톤 집합은 오픈이 아니죠. 왜냐면 이러한 베이시스로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2라는 집합은 오픈이 아니에요. 어디서 이 A라는 집합을 오더 토폴로지로 봤을 때 그때는 오픈이 아니에요. 반면에 A라는 집합을 R의 सब스페이스로 바라보면은 R이라는 집합 원래 그 베이시스가 존재하죠. 그 베이시스를 전부 A로 리스트리션을 시키면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계산해보면은 सब스페이스로서의 베이시스는 이런 하프 인터벌과 그냥 인터벌과 싱글톤 3개로 그 리스트리션이 돼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베이시스 엘리먼트는 그 자체로 오픈이거든요. 따라서 2라는 집합이 सब스페이스로서는 오픈이 되겠죠.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제가 지금까지 계속 사실 많이 살펴봤었어요. 토폴로지를 주는 방식은 단순하지 않다. 그러니까 한 개가 아니다. 여러 가지가 있다. 그걸 좀 더 구체적인 예시를 봤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더 토폴로지랑 서스페이스 토폴로지가 다를 수 있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대부분의 경우 서브스페이스를 관찰하지 오더 스페이스로 관찰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서스페이스가 되게 중요하구나 라는 것만 인지하시면 돼요. 물론 과제는 오더 스페이스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엑서사이즈를 좀 살펴보면은 이건 약간의 그 집합론적인 배경이나 아니면 넘버 시스템에 대한 그 이해가 필요해가지고 이게 나중에 좀 쓰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한번 설명드리려고 가져온 문제인데 이제 그 이게 몇 장 문제인지는 잘 몰라. 아마 16장 문제일 텐데 거기에 엑서사이즈 6번이에요. 이 원래는 두 번째 문장만 있는데 제가 첫 번째 문장을 가져왔어요. 살펴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리얼 넘버 시스템에 내추럴한 스탠다드 토폴로지가 있죠. 그게 오픈 인터벌을 베이시스로 갖는 토폴로지인데 그때 그 오픈 인터벌의 양 끝점 엔드 포인트가 둘 다 실수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엔드 포인트를 유리수로 좁혀도 여전히 이 친구가 R에 대한 베이시스, 여기서 R에 대한 베이시스를 말하면 스탠다드 토폴로지에 대한 베이시스예요. R에 대한 스탠다드 토폴로지를 인듀스하는 베이시스가 될 것이냐?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만약에 이게 되면은 두 번째는 자연스럽게 되겠죠. 왜냐면 저희가 처음 봤던 박스 토폴로지한테 얘기를 그냥 쓰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것만 보이면 되는데 여기서 어떠한 내용들이 쓰이냐면요. 유리수가 실수에서 덴스하다라는 어떤 성질을 이용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은 뭔지 모르셔도 되는데 그냥 이거는 그냥 그 되게 직관적인 거라서 아마 제가 영상을 한번 봤었는데 그 해석학 그 김준희 교수님 해석학 두 번째 시간인가 첫 번째 시간에 그 데시멀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한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그냥 간략하게 요약하자면은 모든 실수 x y에 대해서 한쪽이 크면은 어떤 유리수가 존재해서 x랑 y 사이에 존재한다 라는 게 Q가 실수에서 덴스하다라는 그 정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은근히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그 되게 여러 그 해석학 쪽은 더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거 혹시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일단은 이거를 외우고 가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편해요. 그럼 이제 살펴보면은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런 거죠. 일단 그 아이디어를 살펴볼게요. 이렇게 할게요. 제가 처음에 유리수를 엔드포인트로 갖는 오픈 인터벌을 다 모아둔 거를 B1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실수에서의 오픈 인터벌을, 그러니까 실수에서의 그 실수값들을 엔드포인트로 갖는 오픈 인터벌들을 모아둔 거를 B2라고 할게요. 일단 하나 확실한 거는 유리수는 실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식은 존재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알고 있는 사실이 B라고 하는 친구는
아래 스탠다드 토폴로지를 줘요. 그럼 제 전략은 이거예요. 제가 B2에서 어떤 인터벌을 가져왔을 때 이 인터벌을 B1에 있는 저 유리수를 엔드포인트로 갖는 오픈 인터벌들로 표현을 할 수 있다라면은 사실 여기에 있는 모든 원소는 이 친구로 표현 가능하고, 그러면 이 친구로 제너레이트 되는 토폴로지랑 이 친구로 제너레이트 되는 토폴로지는 같겠구나 라는 전략을 쓸 거예요. 혹시 여기 이 전략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 계신가요? 네. 이제 그 베이시스로 인듀스 되는 토폴로지라는 게 오픈셋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베이시스로 만든 토폴로지라는 소리는 모든 오픈셋 U는 적당한 베이시스 엘리먼트들의 유니온으로 표현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그 인듀스하는 방식이거든요. 이게 이제 첫 번째 그 베이시스로 인듀스된 토폴로지의 정의고요. 두 번째 전략은 제가 만약에 B1이라고 하는 친구를 B2에서 뽑아왔는데 이 B1이 다시 B1의 베이시스 엘리먼트들의 유니온으로 표현이 된다라면은 이거를 다시 쓸 수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여기까지는 혹시 되시나요? 네, 그러면은 오픈셋을 B2로 구성하는 거나 B1으로 구성하는 거나 똑같은 결과인 거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어떤 것만 보이면 되냐면은 2번만 보이면 돼요. B2의 모든 원소가 B1의 원소로 표현이 된다라면은 그로 인해 인듀스되는 토폴로지는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되셨나요? 네. 그럼 이제 진행을 마저 해보면은 이렇게 오프닝터를 한번 가져올게요. 그러니까 A랑 B는 리얼 넘버에 있고 A랑 B가 이러한 관계에 있다는 소리죠. 이제 목적이 뭐냐면은 이 A랑 B라고 하는 친구를 자, 그냥 A1, AI, BI라고 쓸게요. i는 이제 1부터 인피니까지 갈 거고, I랑 BI는 전부 유리소고요. 그럼 당연히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이러한 AI, BI들을 찾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만약에 제가 지금 A랑 B를 임의로 뽑아왔잖아요. 임의로 뽑아왔는데도 항상 이러한 AI랑 BI들을 찾을 수 있다라면은 그럼 모든 B2의 원소에 대해서 그걸 찾을 수 있다는 소리니까 앞에 얘기했던 그 논리에 의해서 두 토폴로지는 같은 토폴로지를 인듀스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를 어떻게 찾아야 되냐면요. A랑 A 먼저 이제 이렇게 할게요.
지금 이거니까 잠시 앞에 살짝 갔다 오면은 Q가 실수해서 댄스하다라고 했죠. 근데 그 댄스하다는 말이 뭐냐면은 이러한 조건을 만족했을 때 그 사이에 들어간 어떤 유리수가 존재하더라 라는 게 댄스의 정의였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렇게 되는 A1을 Q에서 뽑아올 거예요. 이거는 유리수가 실수해서 댄스하기 때문에 항상 뽑아올 수 있어요. 이 성질을 그냥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 두 번째에 대해서 그걸 반복하면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되도록 하는 B1을 뽑아오면 돼요. 일단 지금 현재 아이디어만 먼저 설명드릴게요. 그럼 이렇게 해서 첫 번째 A1, B1이라고 하는 오픈 인터벌 하나 만들었어요. 이거는 정확하게 B1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A랑 A1, 그 다음에 B1이랑 B가 다시 이런 관계를 만족하게 되겠죠. 그럼 다시 여기 사이에서 A2를 뽑고 다시 사이에서 B2를 뽑고 그 다음에 A2랑 B2를 만들고 이거를 반복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 약간의 문제가 발생을 해요. 어떤 문제냐면요, 이제 미적분 수업으로 살짝 돌아가면은 이렇게 만든 AN들이 A가 될 것인가? 그 다음에 B가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일단 이제 원리는 이렇게 A1, A2, A3, A4 이렇게 AN들을 찾아올 거고 B1, B2, B3, B4 이런 애들 찾아올 거예요. 일단 저거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제 이렇게 표현할게요. AN이 A고 BN이 B고 AND 그러니까 A1은 디크리징 하고 Bn은 이제 인크리징 하는 거죠. 이런 거를 만족하는 AN과 BN들을 제가 찾을 수 있다라면은 AB라고 하는 오픈 인터벌과 AN과 BN의 카운터블한 유니온으로 만든 이 집합은 같은 집합이 된다는 걸 보여야 돼요. 이제 이거 어떻게 보이면 되냐면은 일단 이쪽 방향은 당연하죠. 왜냐면 AN과 BN들, 좀 천천히 해볼게요. 제가 오른쪽에서 X를 뽑아왔다면은 그 말은 어떤 N이 존재해서 이렇게 된다는 소리죠. 근데 이거니까 이제 한쪽 방향을 보인 거예요. 그럼 이제 반대로 이번에는 왼쪽에서 X를 뽑아왔다라면은 X는 이거인 거죠. 근데 아까 유리수가 실수해서 댄스하다는 성질을 이용하면은 exist p and q such that 이러한 애들이 존재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두 수열이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어떤 큰 라지 n이 존재해서
이러한 걸 만족하는 라지 n이 존재할 거예요. 따라서 x는 an, bn에 들어가고 이 친구는 당연히 이러한 집합에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저 두 집합은 같게 돼요. 여기까지는 혹시 뭐 잘 안되는 부분 잘 안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네, 이 부분은 약간 좀 제 욕심도 살짝 있는 것 같아가지고 잘 이해 안 되시면은 그냥 넘기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직관적으로 받아들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직관을 설명드릴 건데, 그럼 이제 저러한 AND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실수는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식으로 쓸까요? 뭐 A1 to AN AN AN-1 A1 점 A-1 A1 A0 N-2 네, 이런 식으로 가는 지금 제가 문자를 써서 그런데 그냥 이런 얘기예요. 1, 2, 3, 4.5, 6, 7, 6, 7, 4, 1, 2 이런 식으로 가는 10진수로 항상 표현이 가능하죠. 사실 이 성질을 증명을 해야 하는 건데 그냥 저희는 이게 해석학 수업이 아니니까 그냥 받아들일게요. 그러니까 이런 거가 가능하다라고 보면은 저희가 A라는 수를 주어졌으면은 A보다 큰 데에서 AN으로 다가가는 수열을 찾을 수 있어요. 어떻게 찾을 거냐면은 이 가우스 기호를 아신다면은 이 가우스 기호를 이용해서 구할 건데 이렇게 하면 되겠죠. A1은 A1 그냥 A1은 그냥 A로, 그러니까 정수 부분을 뽑아오는 거죠. 그 다음에 A2를 지금 이제 위에랑 좀 다른 얘기예요. A2는 A를 10배 해준 다음에 가우스를 치한 다음에 다시 10으로 나눠줄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어떤 일이 발생한 거냐면요. 예를 들어 A가 12.34라고 하면요. A1은 10이고요. A2는 123.4의 가우스 한 거를 다시 10으로 나눈 거잖아요. 그러면은 10분의 123이 돼서 12.3이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소수까지 뽑아온 거죠. 그럼 이제 이러한 행위를 계속 반복하시면 돼요. 그래서 A의 n은 10의 n의 A의 10의 n. 이렇게 하면은 지금 현재 숫자가 아마 이렇게 될 거라서 이거를 보존해주기 위해서 뭐 빼기 1? 이 정도 해주면 되겠죠. 빼기 1 하면은 네, 여기가 122.4가 될 테니까 122가 되고 122.2가 되겠죠. 그러면은 더하기 1을 해야 되나요? 아무튼 이렇게 숫자 좀 맞춰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게 144.4가 될 테고 144가 될 테니까 네, 14.4가 네, 됐네요. 이렇게 여기서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뭐 적당히 잡아주면은 항상 이렇게 수렴하게 하는 수열을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AN들은 전부 유리수에 들어있죠. 이러한 수열을 항상 찾을 수 있으니까 네. 실수에서의 모든 인터벌은 유리수를 양끝으로 갖는 오픈 인터벌의 아비터리 유니온으로 표현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나가면은
실수라는 공간이 존재하는 모든 오픈 인터벌의 개수를 셀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그냥 기말고사 때쯤에 보긴 봐야 돼서 그때 가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고, 지금은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혹시 이해를 하고 싶으시면은 따로 저한테 연락드리면은 한번 조금 더 자세히 한번 해보도록 노력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7번인데 네, 7번을 보면은 Y라고 하는 게 컨벡스 सब셋이래요. 그 컨벡스라는 데피니션이 책에 되게 맨 앞에 부분에 나오거든요. 90페이지인가쯤에 나오는데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Y라는 집합에서 두 원소를 뽑았는데 두 원소의 관계가 이런 관계면은 오픈 인터벌인데, 이 오픈 인터벌은 X에서의 오픈 인터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Y가 सब셋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되는 오픈 인터벌이 다시 Y에 전부 들어가면 그거를 컨벡스라고 불러요. 근데 컨벡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제 R2 실수 공간에서 실수 평면에서 이러한 친구들이 대표적인 컨벡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쪽 영역을 봤을 때, 왜냐면은 두 점을 가져왔을 때 이런 식으로 뭔가를 정의를 해요. 이게 정확하게 지금 위쪽 영역에 포함이 되죠. 그래서 이러한 친구들을 만족하는 걸 컨벡스라고 부르는데, 그거에서도 지금은 오더 토폴로지에 대한 컨벡스를 지금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이게 됐을 때 이제 여기서 살펴보고 싶은 거는 인터벌은 당연히 컨벡스예요. 모든 인터벌은 컨벡스인데 컨벡스라고 해서 인터벌일까? 이거를 찾아보는 건데 이게 안 돼요. 그 안 되는 예시가 유리수. 그래서 Y를 이런 식으로 잡아버리면은 먼저 컨벡스임을 보여야 되는데 컨벡스임은 이런 식으로 보이면 되고, 두 번째로 Y가 오픈 인터벌이나 레이의 형태가 아니라는 걸 보여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이런 식으로 이제 서술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서 그냥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 보시고요. 여기에도 보면은 제가 덴스하다라는 성질을 살짝 써요. 그래서 Q가 덴스하다는 성질을 모르시면은 아마 못 풀 수도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 이거는 16.3 마지막 문제고 아마 이게 과제 문제였을 수도 있어요. 작년에는 이게 과제 문제였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0부터 1까지 클로즈드 인터벌 두 개를 프로덕트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스퀘어가 나와요. 그럼 이제 이 스퀘어에 제가 토폴로지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줄 건데, 첫 번째 주는 방식은 박스 토폴로지 있죠. R2를 되게 스탠다드하게 줄 수 있는 토폴로지 방식은 박스 토폴로지예요. 정확히 말하면 이제 프로덕트 토폴로지인데, 프로덕트 토폴로지를 주게 될 경우에는 오픈셋이 이러한 형태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렉탱글 형태로 나오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만든 토폴로지가 있고, 한편 이 R2에 딕셔너리 오더를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딕셔너리 오더를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네, 일단 안 계신 것 같고, 그러니까 딕셔너리 오더는 진짜 말 그대로 사전 보는 것처럼 하는 거죠. 앞에 거가 크면 일단 큰 거고, 앞에 게 같으면 그 두 번째 거로, 두 번째 것도 같으면 세 번째 거로 이렇게 차근차근 가는 거 딕셔너리 오더라고 부르죠. 그래서 R2에 딕셔너리 오더를 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했을 때 R2에 딕셔너리 오더가 줬으면은 그거의 सब셋인 I 제곱, 여기에도 딕셔너리 오더를 줄 수 있거든요. 그렇게 준 토폴로지를 I0 스퀘어라고 불러요. 네. 이거는 책에서 정의로 써가지고 뒤에 가끔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책 보시다가 혹시 이게 무슨 기호인지 모르겠다 싶으면 저한테 알려주시면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딕셔너리 오더 방식으로 준 토폴로지를 I
O 스퀘어라고 쓸 거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방식이 더 있어요. 그 방식이 뭐냐면은 지금은 I0, 그러니까 I 스퀘어가 딕셔너리 오더가 있다라는 걸 이용해서 만든 오더 토폴로지 준 거고요. R2 자체도 딕셔너리 오더가 있죠. 그래서 그걸 토폴로지 줬어요. 오더 토폴로지가 들어간 거예요. 그거를 서브스페이스로 만든 거라고 생각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 세 가지 방식으로 준 토폴로지가 셋 다 다른 토폴로지예요. 그래서 그걸 살펴보는 건데 이제 차근차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로 그냥 되게 스탠다드하게 준 토폴로지 방식이에요. 그러면은 모든 오픈 베이시스는 이러한 형태로 쓰여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친구는 이렇게 돼 있는 오픈 레탱글이죠. 그다음 두 번째 친구는 만약에 한쪽 그 끝이 0이면은 여기를 포함해서 이런 식으로 가겠다라는 거고요. 다음 세 번째는 이제 반대로 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요. 세 번째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이 모서리에서 오픈셋을 가져올 수도 있고, 여기서도 이렇게 가져올 수도 있고, 이러한 친구들이 이제 베이시스가 되는 토폴로지인 건데, 이렇게 준 거랑 그 다음에 딕셔너리 오더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게 돼요. 이거를 그림으로 되게 그리기 좀 힘든데 일단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코디네이트이 똑같은 친구들에 대해서는 이런 형태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코디네이트이 차이가 발생하면은 지금 제가 그려놓은 이러한 형태로 오픈셋이 생기게 돼요. 그 다음에 또 이거 말고도 더 다양한 방식들이 존재하겠죠. 지금 예를 들어 여기 포인트를 포함하는 오픈셋을 생각해본다라면은 이쪽에서 살짝 갔다가 살짝 커져서 이렇게 오픈이 되는 이러한 살짝 작은 이러한 그 오픈셋이 이런 식으로 좀 생기게 돼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요, 지금 제가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오픈셋을 지금 잡은 거예요. 방금 그린 게 오픈셋이에요. 여기서는 지금 이게 오픈셋이죠. 근데 여기에선요 이게 오픈셋이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서의 오픈셋은 항상 이러한 형태로 생기기 때문이에요. 혹은 이런 식으로. 따라서 여기에 있는 오픈셋이 여기에서 오픈셋이 아니니까 토폴로지가 지금 다른 거죠. 그 다음에 한편 이거 자체를 보면은 여기서는 이게 오픈이거든요. 이렇게 돼 있고 가운데 여기서는 이게 오픈인데 이 친구는 여기서는 오픈이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에서는 오픈셋이 이 가운데에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경계선이 없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친구가 여기서 오픈셋이 아니라서 이 둘은 전혀 다른 토폴로지예요. 그래서 그거를 컴패러블하지 않다라고 부르죠.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여기 부분은 진짜 여기 이 왼쪽은 괜찮은데 오른쪽에서 딕셔너리 오더로 주어진 토폴로지가 어떻게 생기는지 여러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이 부분이 뒤에서 연습 문제 한번 더 나와가지고 그때 좀 괴로울 수 있어가지고 이거 한번 연습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는 방식이 하나 더 있다고 했죠. 어떤 방식이냐면은 I 스퀘어를 R2가 딕셔너리 오더가 있다는 가정 하에서 만든 스페이스의 서브 스페이스로서의 토폴로지를 보는 관점도 있어요. 근데 이 관점은 그나마 좀 앞에 걸 했다면은 이제 쉽게 유도할 수 있는 게, 지금 제가 여기
i02가 이제 디셔널리 오더로 만든 토폴로지예요. 그러니까 i 스퀘어에 디셔널리 오더를 준 거예요. 근데 그 상태에서 보면은 이렇게 유도된, 그러니까 더 큰 R2 스페이스를 디셔널리 오더로 본 스페이스에 सब스페이스로 본 거에서 베이시스 원소는 일단 i02의 i0 스퀘어의 베이시스를 전부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돼 있는 친구들은 전부 포함이 돼요. 여기서도. 왜냐면 이게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갔을 테니까 쭉 여기서 이렇게 온 거를 이쪽으로 리스트리션 시킨 거기 때문에 i02의 베이시스는 전부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 이러한 친구들이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친구들은 원래 이렇게 생겼던 거죠. 근데 그거를 i 스퀘어로 리스트리션 시켰으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나갈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형태의 베이시스 엘리먼트가 추가됐고, 참고로 이거는 여기에서는 오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좀 뭔가 말을 잘못한 것 같은데, 네, 이거 오픈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여기를 포함하면 안 돼요. 이 iSquare의 디셔널 오더에서는 여기가 포함이 되는 오픈 인터벌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친구랑 이 친구는 여기에서는 오픈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런 아니라는 관계식은 생겼죠. 그 다음에 iSquare의 베이시스를 전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포함은 돼요. 그래서 이게 스트레이트리 파이널하다, 이쪽 친구가. 네. 한편 아까 이제 안 됐던 이유가 이 모서리,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컴패러블 하지 않다라는 거의 이유가 모서리에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모서리 부분도 이 토폴로지에선 해결이 가능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모서리에서 이렇게 되는 오픈셋들을 다 긁어모으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이런 친구들도 오픈셋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 생긴 것도 다 포함을 해요. 반면에 아까랑 똑같은 이유로 이렇게 생긴 오픈셋은 포함을 하지 않죠, 얘는. 그래서 같진 않더라. 그래서 똑같은 i2에 대해서도 토폴로지를 진짜 다양하게 줄 수 있더라.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사실 최종적으로 얘를 기억하셔야 되고, 이 친구도 아니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오더 토폴로지는 스탠다드한 게 아니에요. 논 스탠다드한 토폴로지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잘 안 쓰여요. 왜냐면 별로 재밌는 성질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오더 토폴로지는 너무 이게 토폴로지를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좀 지양을 해야 아마 토폴로지를 계속 공부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아요.